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는 IPC 중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구로서 바이트 스트림 형식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는 여기 앞에 네임드가 붙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냥 파이프는 이름이 없는 언네임드 형식이라는 것을 유출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큰 차이점이 있지만 실제 동작 과정은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로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으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 관 모양의 파이프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와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한쪽 프로세스는 파이프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고, 다른 프로세스는 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읽어갑니다. 리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는 한 방향으로 바이트 스트림이 전송될 수 있는 IPC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디렉셔널 바이트 스트림이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 파이프에는 이름 혹은 아이디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프로세스 간의 IPC이기는 한데 서로 관련 없는 일반적인 이 프로세스 간에는 파이프를 이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related 프로세스 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k API를 통해서 부모 자식, 그러니까 페런트와 차일드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페런트에서 이 파이프를 만들고 포크를 여러 번 수행하면 이제 차일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차일드들 간에 통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related 프로세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IPC 도구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파이프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간에 어떻게 IPC를 할 수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의 파이프를 생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파이프는 유니디렉셔널 바이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리드를 할 수 있는 쪽과 라이트를 할 수 있는 쪽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파이프를 생성을 하면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곳, 리드를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fork API를 통해서 이제는 페런트와 차일드로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fork API는 프로세스가 갖고 있던 파일 디스크립터를 그대로 복제해서 차일드 프로세스에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런트가 갖고 있던 이 라이트 할 수 있는 FD는 차일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드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런트가 리드할 수 있었던 이쪽 파이프를 똑같이 차일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가 두 개의 프로세스에 의해 공유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페런트가 어떤 메시지를 파이프에 전달을 하고 이 메시지를 차일드가 읽어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가면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파이프는 페런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차일드한테 보내려고 하던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운 나쁘게 이게 페런트가 읽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차일드가 보낸 메시지도 페런트가 읽어가길 기대하고 보낸 메시지이지만 차일드가 다시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런트와 차일드가 서로 원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사용되지 않는 FD들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하고 리드 쪽으로 두 개 가능하던 이런 구조를 보시면은 원래 여기 있던 화살표가 여기 없어졌죠. 그래서 패런트의 리드 사이드 파이프 디스크립터와 차일드의 라이트 사이드 파일 디스크립터를 클로즈를 하면 현재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패런트는 라이트만 할 수 있고 차일드는 리드만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런트가 보내는 메시지는 항상 차일드만 수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서 차일드와 이 패런트와 차일드 간에 파이프를 이용한 IPC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API는 파이프를 생성하는 API입니다. 굉장히 단순한데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파이프 API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이 2개짜리 어레이, 인트형의 2개짜리 어레이인 파이프 fd라고 하는 어레이가 들어가는데, 이 파라미터는 이 파이프가 생성이 되면 2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될 2개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장할 버퍼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fd의 0번 엔트리, 이 어레이는 read side fd이고요. 1번은 write side fd입니다. 이전 장표에서 계속 보셨던 그림들을 보시면 제가 read side와 write side에 각각 fd0와 1번을 계속 마킹을 했었어요.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fd0번은 읽어갈 수 있는 쪽이고요. fd1번은 write가 가능한 쪽입니다. 이렇게 파이프 API를 호출을 하면 실제 파이프의 양단, 리더 사이드와 라이터 사이드는 이 파라미터로 넘기는 파이프 fd 요 어레이에 저장이 되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PI 자체의 성공 실패는 반환값 리턴 밸류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0을 리턴하고 실패했을 때는 -1을 리턴을 합니다. 파이프 API가 리턴이 되고 나면 사실상 2개의 파일 디스크립터가 생깁니다. 하나는 읽는 전용이고 하나는 쓰는 전용이겠죠. 그래서 이 FD에 대해서 read, write와 같은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프 API, 파이프를 이용한 IPC를 할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파이프 IO에 관련해서 파이프가 풀일 때 라이트를 시도를 하면 블로킹이 됩니다. 이 얘기는 파이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의미상 이렇게 진짜 관처럼 그리는데, 내부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바이트 스트림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버퍼가 내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라이터가 쓰고 리더가 읽어가는데, 리더가 열심히 읽어가야 되는데 라이터가 계속 데이터를 넣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차겠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차다가 꽉 찼다 라고 하면 꽉 찼는데, 라이트 시도를 하면 이 링이, 그러니까 이 버퍼가 일부 비워질 때까지 여기서 블로킹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버퍼가 있었는데 파이프를 생성하고 나서 리더가 읽기 시도를 했는데 이 버퍼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파이프가 empty일 때는 리더가 요 읽는 곳에서 블로킹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하는 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 사이즈가 파이프 버프라고 하는 이 정의된 값보다 작으면 어토믹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그 데이터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이 버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라이트 사이즈가 파이프 버프보다 크다면 인터리브드가 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인터리브드가 된다라는 말은, 만약에 어떤 프로세스가 이마만큼의
데이터를 라이트를 하는데 이게 파이프 버프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크기가 파이프 버프라고 하는 크기보다 큰 경우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저장될 수 있냐면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되고, 이 가운데 영역,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될 이 가운데 영역은 다른 값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그 저장된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라이트하는 사이즈가 파이프 버프보다 반드시 작도록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리눅스 OS상에서 파이프 버프의 값은 4KB 입니다. 그래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크기인데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데이터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데이터가 깨지는 이런 현상을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네임드 파이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드 파이프는 말 그대로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네임드, 이름이 붙은 파이프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유명하다는 네임드가 아니고 이름이 있는 파이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은 파이프와 동일합니다. 유니디렉셔널 바이트 스트림 타입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IPC 도구이고요. 그런데 파이프는 뭔가 아이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만 가지고 뭔가 우리가 읽거나 쓰거나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했어야 되는데, 네임드 파이프는 파일의 경로가 바로 아이디 역할을 합니다. 파일의 경로가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unrelated 프로세스 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본 파이프의 경우에는 뭔가 포크 등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된, 뭔가 이렇게 관련된 프로세스 간에 FD 자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네임드 파이프의 경우에는 이 파일 경로가 아이디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프로세스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파일 경로를 아이디로 지정을 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 네임드 파이프의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프의 생성과 오픈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API 레벨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파이프를, 그러니까 네임드 파이프를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파이프를 생성하는 API가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생성된 파이프를 오픈을 하고 리드 라이트를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스콜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리드 라이트와 같은 API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픈을 할 때, 이 생성된 파일4에 대해서 오픈을 할 때 리더 사이드와 라이터 사이드가 동기화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의 동기화가 무엇이냐면, 양쪽 모두 오픈을 시도해야 양쪽 다 한꺼번에 성공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먼저 오픈을 하고 라이터가 한참 나중에 오픈을 한다면, 리더는 오픈에 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라이터가 오픈을 시도하는 순간에 같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열려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오픈을 할 때 이 O 넘블럭 마스크를 플래그를 넘겨서 먼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열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API는 네임드 파이프를 생성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임드 파이프를 생성하는 API가 따로 있고, 그 생성된 네임드 파이프를 오픈하고 리드 라이트 하는 것은 시스템 콜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MK54라고 하는 API가 바로 named pipe 파일을 생성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패스네임이 들어가고, 이 file4라고 하는 파일이 결국에 일반적으로 우리 쉘에서 ls 명령을 해보면 실제로 보여요. 생성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성할 어떤 경로를 지정을 하게 되고, 그 파일이 갖게 되는 퍼미션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API가 성공하게 되면 이 지정된 경로에 파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반환값으로는 0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는 -1을 리턴을 하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MK54 이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임드 파이프를 생성한 이후에는 오픈과 리드, 라이트 API를 통해서 실제 커뮤니케이션 IPC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프와 네임드 파이프의 특징과 API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